안녕하세요. 최주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장수학교 보건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년이 되면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청력과 시력이 감퇴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와 함께 청력, 시력, 구강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OX 퀴즈도 풀어보면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에 관한 어르신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이 제가 굉장히 나빠요. 한쪽이 실명됐어요. 오른쪽이요. 잘 들려요. 예, 임플란트 몇 개 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길정희님 시력, 청력, 그 다음에 구강건강 위해서 한방차를 권해드리려고 양령시에 나왔는데요. 제가 찾고 있는 약재가 치자. 약재로 쓰려면 이제 수확하자마자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절치자로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사장님 박하. 이거 우리 박하할 때 쓰는 그 박하예요. 근데 제가 치자랑 박하랑 골라온 이유가 우리 길정희 어머님이 체질이 소양인이신데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체질에 따라서 잠을 못 자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약간 간기 올결, 간화가 위로 떠서 잠을 잘 들 수가 없는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자와 박하를 가지고 간화를 내려서 잠을 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만들면 시력과 청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두 개만 넣기보다는 간음, 간혈을 보호하는 제가 구기자도 플러스해서 넣을게요. 구기자가 간혈과 간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시력 건강에 정말 좋죠. 느릅나무, 우리가 느릅나무 뿌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약재명으로는 유분피거든요. 어디에 좋냐면 속쓰림, 속쓰림에 좋고 또 하나가 어디에 좋냐면 구강 점막에 좋아요. 이걸 가루낸 다음에 치약에 조금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하면 구내염을 예방하고 또 구취도 예방하고. 제가 요것도 조금 구입을 해갈게요. 민들레 뿌리만 요것도 염증, 항염증,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후부가 부었거나 비염이나 눈충혈이나 이런 거에도 너무 좋아요. 우리 흔하게 결명자도 눈 좋아진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결명자는 약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냉하신 분들은 장복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안에 좀 속열이 있고 변비가 심하다. 그럴 때는 결명자가 눈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정말 좋죠. 안녕하세요. 장수학교 보건편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력과 청력 그리고 구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OX 퀴즈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몇 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전화 통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잘 못 이해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 6번째, 여자나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7번째,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울리는 소리, 으르릉거리는 소리, 슉슉슉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명이죠. 자, 카운트 하셨나요? 이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전문가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청력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네, 네. 3개 있어요. 누우면 귀가 어디서 기계 소리 나는 것 같이 그렇고. 이명에 대해서도 이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한 개? 다들 장수학교에 장수학생인 이유가 있으신데요? 네. 우리 어떠셨어요? 저는 2개. 어떤 게 있으셨어요? 2사람 이상 하고 얘기할 때. 그리고 밤에 귀에서 윙 소리가 난다거나 지하철 탔을 때 소음. 계속 예, 가끔 가다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 네네. 아까 제가 그 예시로 들어드린 8개의 질문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노인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노인성 난청은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걸로 시작이 돼요. 일테면 우리 여자들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 목소리 이런 것들을 먼저 못 듣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츠츠크트프 이런 발음이 또 잘 안 들린다고 하시고요. 점점 저주파 영역까지 잘 못 듣게 된다고 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고요. 유일한 재활 그 훈련으로는 보청기를 끼는 것이 가장 좋고 청력의 감퇴가 보여지는 그 초기 단계에서 미리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력 관리가 중요한데 노인성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청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력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이제 안구의 모양을 보면요. 앞쪽에 수정체가 있고 뒤쪽에 망막이 있는데 요 두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수정체에 문제가 오면 일단 노안, 그 다음에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 백내장, 그리고 또 하나가 망막 질환에 생기는 건데요. 요즘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는 황반변성, 시신경이 모여져 있는 이 중간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점차 시력을 잃어가서 나중에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데 녹내장이 있어요. 녹내장이 이름이 왜 녹내장이냐면 그 옛날에 정밀 진단을 못할 당시에 까만 동공의 색깔이 좀 녹색으로 보였다고 해서 녹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시력 치료 및 예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영양 섭취를 많이 하고요. 네, 피곤하지 않고.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핸드폰 많이 안 보고. 정답. 우리 저녁에 잠이 잘 안 들어서 계속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밝은 빛에 작은 글씨. 이게 눈에 가장 안 좋거든요. 시력, 청력, 구강관리 다 중요해요. 이거를 예방하려면 가장 내 몸에서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면이에요. 아무리 내가 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눈 운동을 많이 하고 귀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구강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가글을 맨날 하고 해도 잠을 못 자면 소용이 없어요. 오장육부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자고 있는지. 그러면 되게 나이 먹고 그러면 귀찮고 그러니까 보청기 하기 게으름을 떨면 저기 나빠지나요? 불편하시고 거북하셔도 꼭 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들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활훈련이에요. 우리가 골절되거나 하면 깁스하고 재활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력이 떨어지면 내 몸에 꼭 맞는 보청기를 끼셔서 자꾸 청력 훈련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난청과 치매는 관련이 있나요? 이 두 질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뭐 논문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일단 난청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인지 능력도 좀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더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귀 관리법이 선생님 있나요? 우리 소리를 듣는 게 귀잖아요. 그러면 오장육부에서 좋은 에너지가 생겨서 귀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귀 주변에 근육과 목 주위, 이 경추 부위가 경직이 되어 있다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 흉추부, 경추부, 어깨, 귀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변의 목 근육, 경추 부위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도 신경순환에 장애가 오면서 네, 일시적으로 난청이 올 수 있어요. 자, 시청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나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혀를 보았을 때 혀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네, 원장님, 흔하게 나타나는 구강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이는 구강의 질병은요, 구내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구강 건조함, 그 다음에 구취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구강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구강 질환의 원인은 너무 많아서 제가 뭐 하나로 딱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오장육부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내염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생기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구강 점막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뭐 심화가 오르거나 간화가 오르거나 위열이 오르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염증으로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구취도 마찬가지. 우리 속열이 올라온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구취가 생겼을 때 양치도 잘하고 가글도 잘하고 하는데도 구취가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에 속에서 위열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속을 다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주염에 좋은 혈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관 얘기할 때 태충과 합곡 얘기 드렸어요. 이번엔 합곡이에요. 요 엄지와 검지 중간에 통통한 요 살점 중간을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뗐다가, 이거 우리 소화 안 될 때 누르는 혈자리예요. 네, 많이들 누르세요. 네. 근데 이 혈자리가 이간이라는 혈자리와 짝을 이루면 치주 질환을 치료하거든요. 어디냐면 요 뼈가 있잖아요. 여기예요. 여기가 이간이란 혈자리인데 여기와 여기를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붓고 아프다 할 때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간과 합곡 혈자리를 지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장수노트에 나오는 건강한 구강관리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을 하자. 두 번째, 매일 치아 사이를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하자. 세 번째, 불소 치약을 이용하자. 네 번째, 단 음식을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말자. 자, 5번째, 정기적으로 치과를 이용하자. 제가 체질에 대한 검사, 유전 질병에 대한 검사 해드렸는데 일단 5대 암을 말씀을 드리면 집중관리 대상이 하나가 있어요. 폐암. 폐암의 가족력이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네. 그리고 관심관리에 4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난소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있다고 꼭 암이 위험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유전자에 가족력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질환은 집중관리를 받으셔야 될 곳에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고혈압을 없으시잖아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그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으신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차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간열이 자꾸 떠요. 자꾸 상념이 생겨서 잠이라는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화를 끄는 게 치자라는 약초가 있어요. 치자랑 박하를 드릴 거예요. 그럼 눈도 좀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차로 드시면 그 어떤 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보다 더 잘 맞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력과 청력과 구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잠 안 온다고 핸드폰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요. 푹 자고 또 오장육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좋은 에너지가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해지도록 다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